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 의원입니다. 우리 지난해 행정자치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 지역 발전과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좀 드립니다. 오늘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좀 청취하는 자리인 만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며, 특히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병준 국장님, 그리고 총무과는 또 장일현 과장님은 좀 계속 있으셨고, 자치행정협직과 박창희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이제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과장님께서는 동장님, 고덕동장님 하시다가 올해부터 아마 교육청소년과를 좀 맡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다 100% 파악이 안 됐을 거라고 좀 사료되고, 회계과도 마찬가지로 임상성 과장님이 이제 바뀌셔가지고 아마 그러실 것 같고, 정보통신과 김윤식 과장님, 민원행정과 박지덕 과장님, 종합관제사업소 이선희 과장님은 계속 계셨던 분이고, 관련돼 가지고 이제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국은 예산이 2055년도 예산액이 한 2,789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약이요. 뒤에는 얘기 안 했고 한 2,789억 정도 되는데, 이제 총무과가 상당한 한 2,000억, 한 2,072억 정도 되고, 나머지가 한 70억이나 기타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걸 갖고 이 올해 한 해 살림을 좀 아마 꾸려 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업무를 사업을 편성을 해가지고 주요 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아마 이제 이 업무 보고서를 좀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는데, 과별로 한 가지씩만 몇 가지, 아까 최재형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이제 세밀하게 다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씩 좀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 보면은 총무과 물어보기 전에 이제 행정자치국 행정기구 및 적응 현황을 보면, 행정자치국은 6과 1 사업소 36팀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국장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6개 과에 사업소 하나 포함해서 36팀이고, 정원이 한 214명, 한 207명 정도 현원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각 직급별로 이제 다 편성돼 있는데, 또 이 비전이나 중점 추진 과제를 보면 이제 100만 도시 준비 행정 체계 및 교육 기반 마련 이렇게 돼 있고요. 중점 추진 과제를 보면 이제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지원 체계 구축, 그리고 이제 소통 공감 참여 지속 가능한 자치 행정, 그리고 미래 꿈꾸는 교육 도시. 이 총무과나 이런 데는 나름대로 이제 행정 여러 가지 지원이나 관리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자치 행정과는 자치 행정을 좀 관련돼서 중점 추진 과제로 좀 돼 있는 것 같고, 교육 관련된 거 미래 꿈꾸는 교육 도시, 시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 강화, 이렇게 이제 중점 추진 과제로 해서 이게 비전과 중점 추진 과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잘 맞게 비전과 중점 추진 과제에 맞게 잘 진행해 주실 거라고 좀 믿고 있고요. 총무과 보면 좀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조직 운영, 기록물이야 나름대로 아까도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자기록물 전수조사해서 나름대로 이 서고 보유 기록물 전체 요 관련돼 가지고 잘 진행하실 거로 보고, 이제 조직 운영에 대해서 이게 이제 조직 운영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택시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이라는 거를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저희한테도 이제 보고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앞으로 이제 평택시도 인구가 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산업 분야별로도 마찬가지고 각 분야별로 이제 이 급증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행정 수요 변화 예측을 보면 아까 우리 이제 첨단 산업 미래 도시 특히 이제 산업단지도 많이 생겨서 또 AI도 마찬가지고 이제 문화여가 수요 증가에 따른 문화 관광 핵심 인프라 확충도 필요한 거고 보편적 복지 사회 안전망 강화로 복지 보건사회 구현 여러 가지로 이제 수요 변화 예측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조직도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직에 있어서 운영을 그렇게 하시려고 좀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희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이 인력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제 풀어갈 건지 어떻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 정원이 2,369명인데요. 네. 작년에 이어서 정원은 지금 동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계속 업무가 늘어나고 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감수하는 부분을 좀 찾아내서 거기를 좀 줄여서 좀 필요한 부분에 배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것으로 좀 불충분할 경우에는 뭐 시간 선택제 임기제라든지 임기제를 동원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각 부서에서 원활하게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가 본청이나 이런 데를 다니다 보면 관련 부서에서 워낙 이제 성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워낙 이제 일에 비해서 너무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일의 효율성이 좀 어떻게 되든 저하되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걸 풀어내지 못하면 비효율적으로 행정 인력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원은 한 2천 몇백 명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다 워낙 뭐 부서별로 뭐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제일 또 필요하게 돼 있는 부분을 잘 찾아내는 게 또 총무과의 역할이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그래서 적재적소에다가 잘 인력을 배분해서 그거를 잘 운영을 해야 되지만 비로소 이제 우리 평택시가 이 업무 효율성이 좀 뛰어나지 않을까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용역을 좀 통해서 기반해가지고 아마 좀 그 조직 정비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5페이지 보면은 뭐 이 디지털 이 교육이 당연히 이제 필요하겠죠. 앞으로 이제 여러 우리 공무원분들의 교육이든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이 이제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게 직무성 다양한 전문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있나요? 여러 가지. 아까 여기 보면 뭐 추진한다고 이렇게 미래 지향적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해가지고 나름대로 여기 교육 내용이 나와 있는데 챗GPT를 이해 및 활용, 생성형 AI 이용한 엑셀, PPT 실습 이렇게 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요새 언론 이렇게 보면은 매스컴에서 보면은 이 딥시크도 또 중국에서 개발한 게 또 나와 있고 막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 평택시는 챗GPT 말고 또 그런 쪽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교육 같은 거를 갖고 있는 거는 없나요 혹시?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챗 GPT 활용은 저희 공공 분야에서 챗 GPT를 활용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실습을 좀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AI 과정에 대해서 전 직원들한테 AI 개념이라든지 개요라든지 또 공공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뭐 딥시크나 뭐 이런 거는 조금 더 저희들이 좀 지켜보고 저희들이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그 직원분들 중에서 그 프로그램 챗GPT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부서별로? 지금 저희들이 뭐 그걸 파악한 자세한 내역은 없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이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그 이제 범용 이제 그 어플을 깔아가지고 좀 활용하는 사례는 몇 번 본 적이 있고요. 이제 주로 이제 저희 미래도시 미래전략과에서 그걸 활용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나름대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 후생 복지 사업 같은 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뭐 나름대로 직장 동호회 운영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전년도가 47개 되는데 올해는 뭐 좀 늘어난 게 있나요?
네, 추가적으로 올해 저희가 초에 이제 각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접수를 좀 했는데 작년엔 47개를 운영을 했고 올해는 한 6개가 늘어서 53개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 직원 종합 건강 검진 지원이라고 있어요. 1인당 해서 이제 30만 원 정도로 해서 이제 짝수년도 출색 직원 경년제 그리고 이제 만 50세 이상은 직원 매년 지원. 요거 거의 대부분이 다 받긴 받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검진 이거 받는 혹시 좀 파악을 해보셨나요? 혹시 그거 검진을 이제 받고 안 받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예. 파악된 자료는 없나요 혹시? 그거는 저희가 자세한 거는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 이제 어찌 됐든 후생복지인데 이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을 안 받고 안 하면은 또 특히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워낙 요새 이 건강에 좀 안 좋아져 가지고 많이 여러분들이 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연세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이 젊은 층이라도 건강 검진을 잘 하면 좋은데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바빠서 못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잘 체킹을 해서 독려를 하거나 문자도 많이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그 관련돼서도 좀 잘 챙겨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넘어가서 자치 행정 여기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치 행정 협직가 보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9페이지 뭐 자매 결혼은 뭐 어떻게 됐다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좀 5개의 자매 결연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공무원 교류 확대나 뭐 전에 한번 보니까 이 언뜻 제천시인가 뭐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할인 적용을 받는다라는 걸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 네네, 기억이 예. 한번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어떻게 좀 잘 진행됐나요? 혹시 그런 거 진행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예. 그런 거 관련돼서 좀 홍보도 좀 해주시고 네네, 공연도 예. 통해서 해가지고 그거를 좀 저희가 이용할 수 있게 뭐 어째 자매 결혼을 했기 때문에 거기 관련돼 가지고 이용해서 할인 적용을 받으면 더 좋으니까 그런 것 좀 잘 교류 사업이나 이런 거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평택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 있잖아요. 네네. 예. 여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떻게 됐든 이 인구 증가에 따라서 뭐 분동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거는 다 당연히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요거에 대해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제 면 단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렇게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면 구역 자체는 저쪽이고 막 이런 경우가 좀 종종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예.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에는 뭐 그거를 상관없이 그 동네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적응해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었는데 요새는 워낙 이제 이 통장님들 선출 과정에서도 문제도 많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를 경계 조정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 그 의사는 당연히 그쪽에 있는 주민분들한테 의사를 묻고 뭐 이장님한테 의사를 물어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딱 해놓지 않으면 계속 그런 분쟁이 계속 야기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먼저 그 1년 전, 2년 전에 그 용역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나온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이제 업무 보고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도 지금 방충리, 현덕 방충리 코드 이제 고속도로가 그쪽으로 나는 바람에 이제 동네가 잘렸어요. 네, 예, 이제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절단이 단절이 돼가지고 거기를 이게 신영리 쪽으로 이제 생활권 자체가 예, 분리가 생활권 자체가 돼버린 완전 거죠. 문제가 돼서 예. 예. 그런 거를 좀 이제 도로나 철도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 마을이 뭐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분리는 안 됐는데 이 구역이 이쪽에 있는데 생활권은 또 이쪽에 있는 분들 예, 많이 계속, 있습니다. 예, 종종 그런 거를 좀 있습니다. 정리를 좀 잘 하실 예, 예, 필요가 의견을 있다. 다 들어가지고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청소년과 하나씩만 이제 그 균형 있는 청소년 시설 확충 중에서 혹시 이 뭐 청소년 자유 공간이 휴카페 조성은 뭐 잘 진행되고 있죠? 이거는 네,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예. 혹시 저기 청소년 자유 공간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몇 개 있죠? 현재 조성이 된 거는 5개고요. 5개. 예. 예, 이제 올해 이제 3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 3개. 예, 용의점 예, 용의점은 지금 본 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고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수탁 관련된 것도 지금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좀 있죠. 예, 이제 2개 지금 미스탑 관련돼 가지고. 예, 공고해서 신청 들어왔고 다음 주에 이제 심의위원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정. 좀 잘 진행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좀 바라고, 그거 세부적으로 뭐 여러 가지 또 뭐 인원 관련돼서도 뭐 1.5명이 지금 근무하지만은 뭐 또 2명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거 좀 면밀하게 잘 해서 문제 없게 하고, 그다음 사용 시간대나 이런 것도 전에 계속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비효율적으로 뭐 네, 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는 기간에 계속 그렇게 오픈만 돼 있고, 학생들이 꼭 이용해야 될 시간은 또 폐점 저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걸 잘 조절한다고 얘기는 하신 것 같아요. 네. 전년도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진행을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농사, 그리고 회계과 좀 잠깐 보겠습니다. 회계과 23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적극적 관리 및 처분, 이것도 좀 아까 언급은 좀 됐었는데,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 작년도는 8건이라고 하시고, 뭐 2023년도는 80억, 2024년도는 19억, 뭐 실태조사 해가지고 용역을 좀 매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무담 점유자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무단 점유 사전 예방 철저 및 적법 사용을 위한 매수 대부 계약 체결 유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추진 계획에 보면. 근데 이 무단 점유를 발견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그 당사자분들도 잘 뭐 예를 들어서 잘 모르고 절차도 잘 모르시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전에도 제가 계속 그 회계과장님 전에 계셨던 과장님하고도 좀 많이 얘기를 말씀을 나눴는데, 그럼 우리 평택시 관내에 있는 많은 이런 이 시유지나 국유지나 이런 데를 전에부터 뭐 무단 점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이 워낙 오래된 건축법이든 이런 이 법제화 되기 전에부터 이제 이 건축물을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불부합적으로 돼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럼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신청하지 않거나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가적으로도 손해, 시도 손해, 당사자도 손해. 이 세 군데에 있는 관련 있는 분들이 다 손해예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전에 전수 이 실제 조사를 했기 때문에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각 부서에 가서 물어보면 또 몰라요, 잘 그거를.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용역을 하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거? 조사하면서 실태 조사하면서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용역은 안 한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을 좀 토대로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전수조사 뭐 예를 들어 실제 조사 해봐야 그 관련 부서에서 자료만 봤기 때문에 이게 불부합되거나 이런 거면 관련 부서도 몰라요. 도로관리과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거든요. 생태하천과 이런 데도 모르고. 그래서 용역을 좀 추진을 하던 어떤 방법을 해서 해가지고 정확하게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해드리고 매각할 수 있는 건 매각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도농복합 도시 이제 화성이나 용인 쪽에 이제 담당 부서 팀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예. 비슷한 경우고요. 네. 예, 저희 이제 평택시랑 비슷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수원 정도 되는 이제 도시화가 어느 정도 된 도시들은 그게 좀 정리가 됐는데, 또는 복합시 도시들은 아직 이제 끈끈이 어떤 그게 문제가 되면 하는 걸로 그리 하고 있는 걸로 그리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 공유재산 관리를 이제 행안부나 저기서 매년 공유재산 관리를 잘한 시군들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수상하고 표창을 주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좀 저희들이 몇 군데 좀 가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해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큰 용역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면 용역을 추진하는 것도 예 같이 좀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이게 연관성 있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계속 드리냐면, 이 정확하게 이 행정재산이든 이런 일반 재산이든 파악이 돼야, 아까 우리 방범대 같은 경우가
어디 부지를 찾으려고 그래 못 찾잖아요. 공원에 있다가 다시 나와야 될 상황에서 그 사무실 하나 얻으려고 그래도 저도 되게 많이 그걸 찾아봐도 이 자료 요청을 해서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파악해서 아니면 관련 뭐 상부 뭐 철도 유유지든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하게 저희가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 당연히 도시화된 데는 측량을 해가지고 계속 그게 개발이 되니까 정리가 되는데 이제 자연부락이나 이제 농업지역 특히 취락지역 같은 경우는 좀 그런 현상이 불부합지가 많고 그래서 이제 문제고 근데 제가 본 거는 이쪽 북부 쪽에 있는 서정리 일대도 상당히 많아요. 그게 문제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쪽에도 워낙 도로가 지적 공부상의 도로와 현황하고 워낙 상이한 게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사유지도 도로와 사도도 많고 그래서 도시가스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공급이 안 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관련 부서하고도 해결이 돼야 도시가스도 넣으려 그러면 못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네, 해주시길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좀 지나쳤는데 우리 저기 총무과 거기하고 이거 책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지금 없어요. 저희 시민 참여 행사 지원 있잖아요. 시민 참여 30주년 예, 30주년. 예. 그거가 좀 지금 현재 어떻게 좀 진행 계획을 갖고 계세요, 혹시? 저희가 이제 축제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2번 정도 저희가 이제 그 전 행사에 대한 자문을 좀 구하고 그다음에 25개 부서를 이제 TF팀을 구성을 해서 회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 계획은 세웠는데 그 기본 계획을 좀 더 좀 디테일하게 할 수 있게 이제 총 감독하고 용역 업체를 이제 3월 정도에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계획은 진행- 2025년 계획입니다. 5월 8일부터 5월 10일 정도로 이렇게 잡아서 예산을 전에 이제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반기로 미뤄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거를 잘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네, 일정은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는 저희 뭐 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도 좀 예측을 하고 있어서 그 선거와 관련해서 하는 게 좀 부적절하다는 저희가 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으로 확정은 좀 아닌데 계약을 해버렸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 뭐 만약에 혹시나 이게 이제 확정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대선이 있고 없고는 아직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5월 달로 할 건지 10월 달로 할 건지 정확하게 명확성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제 5월 달로 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계획을 했다가 그런 변수가 돌발적으로 생기면 그러면 이제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계약의 문제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아까 좀 말씀하신 대로 뭐 10월 달에 할 거면 그렇게 명확하게 해서 진행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제 그것 때문에 한번 어떻게 진행됐나 좀 네, 여쭤보는 위원님. 거고요. 그거는 이제 우선 저희가 10월로 좀 수년해서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행정과 보면은 32페이지 보면 뭐 아까도 언급됐어요. 이것도 그 콜센터 운영 관련돼 가지고 뭐 전년도에 뭐 한 5급 6급 뭐 이 교육도 이렇게 실시하신 것 같아요. 하셨나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7급 공무원 이 11월 달에 교육을 했나 봐요. 11월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아니면 여기 보이면은 7급 공무원 오리엔테이션 예, 5급 마쳤고요. 이제 네. 6급 팀장급도 마쳤고 이제 7급 이하로 7급 가고 공무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기 이제 장학관 요거 관련돼 가지고 이건 교육 청소년과 예. 장학관은 뭐 어떻게 운영은 뭐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혹시? 네,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 입사생은 선발이 돼서 다음 주에 이제 그 선발된 학생들 해가지고 입사 설명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한번 갔다 왔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예. 만족도는 뭐 높은 걸로 전 들었는데, 네, 네. 네. 하여튼 것도 뭐 잘 진행하시고 있으니까 하여튼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제 시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내실 있게 잘 진행을 예산 수반되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진행해 주시고 웬만하면 뭐든지 이제 이 사업이 너무 딜레이되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계속 좀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계속 딜레이돼서 늦어지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이제 시민들이 민원 제기를 많이 하시니까 더 좀 계획에 맞춰서 잘 해주시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예. 진행하도록 업무 하겠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과 먼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복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추가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오늘 이 자료를 쭉 보면서 제가 이제 많이 느낀 부분은 많이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도 저는 시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근무 환경이나 근무 여건이 좋아지면 시민에 대한 어떤 그 직업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할 텐데 올해 이제 뭐 삭감된 예산도 있고 추가된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겠지만 지금 그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범위가 몇 % 정도 남아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가 이제 복지 포인트 관련해서는 45억 9천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그래서 1인당 1,185점을 좀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신규 임용이라든지 전입이라든지 전출 그런 이제 변동 사유에 대비한 이제 예비비를 갖고 있는 거고요. 예,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이 1,340포인트였는데요. 거기에 한 3%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3%라고 하면은 금액적으로 3억 정도, 30억. 3 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금 평택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좀 복지가 열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신규 채용 공무원들의 그 채용 그 비율이 점점 떨어지니까 구급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를 대폭 인상하겠다라는 해서 질적, 양적 조금 그 근무 환경을 개선을 하면서 인재를 좀 늘리겠다라는 취지가 정부 지금 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러면 평택시에서도 우수 인력을 평택시에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근무 환경이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능력 있고 그다음에 실천할 수 있고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평택시에 와야지만 어떤 그 사업을 하던 민원을 하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평택시가 조금 정책에 그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들 복지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 정도 여유가 있다면 거기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의 부족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못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할 건 아니지만 체계적으로 안을 갖고 예산의 어떤 범위가 조금 넓어졌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안도 좀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자치행정협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 조정에 대해서 이제 얼마 전에도 제가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그 조금 미비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준비를 잘 하시고 공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민들의 그 어떤 공청회나 이런 거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안을 갖고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할 계획인데 우리 시민들의 의견은 어떠냐라고 공청회를 해버리면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안들을 갖고 우리가 의견 수렴을 할 때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공표하기 전에 충분히 내실 있게 부서 간 그다음에 이제 관리 체계 간 협의를 통해서 최악의 경우까지 안을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셔도 공청회에서 나온 것들을 다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청회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면 혼선이 와서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로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입주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법정동과 행정동에 대해서 처음에는 법정동, 행정동 다 어느 지역으로 갈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있어서 뭐 두 동이 통합이 안 됐을 경우에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분리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아파트 입주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최악의 경우를 두고 충분히 논의하고 숙고한 끝에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좀 더 챙기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지금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지원 해가지고 프로그램들이 쭉 이제 뭐 올바른 성장, 청소년 시설 확충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이제 올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드린 걸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작년보다 조금 더 그 어떤 그 다지는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신규 사업이 있고 이런데 여기에 보면 좀 빠진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센터가 있죠. 네, 있습니다. 모봉산 수련원에서 또 이제 뭐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는 하지만 꿈드림이라고 그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올해 이제 전국적으로 좀 수를 늘려서 64개까지 운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도 얼마 전에 있었는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 내실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자료에는 변화된 부분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렇죠? 네,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알고 계신 거에서 좀 변화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담지 않았다는 것은 본 의원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담지 않았다는 것은 예년에 했던 프로그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또 크게 변화된 부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안 담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변화된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기존의 사업대로 이제 올해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추가로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위기 청소년들도 있고 이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시설 지금 확충을 조금 더 지금 남자 단계 청소년 그 문화센터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상담센터 관련해 가지고 북부 쪽에 이제 없다 보니까 그쪽도 이제 시설 확충을 지금 하려고 하고 그게 있습니다. 청소년 그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네, 전체적으로 이제 학교 밖 아이들이 보면 이제 그 어려운 이제 사각지대 아이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 밖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요. 요즘은 가정과 학교 밖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학교에는 정규 우리가 그 학위 과정을 이탈해서 나온 아이들이고요. 가정의 어떤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학위 기간이 지났지만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이런 친구들이 가정에서 나온 친구들을 이제 가정 밖에 해서 정확한 명칭은 가정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지칭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되면 가정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의 날 기념식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가정이나 학교 밖의 청소년에 대한 어떤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이제 지금 여기 보면 모범 청소년 표창, 진로 토크, 콘서트 연계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기념식 날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 진작이라든지 어떤 그 잠깐의 자기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표준 안에서 벗어났다가 사회적인 그 표준 안으로 들어온 학생들에 대한 어떤 포상이라든지 아니면 이 성공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 그 청소년의 날 관련돼서는 저희 조례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데 그 포상에 대한 부분은 있고 지금 말씀해주신 부의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추진하면서도 아직은 이제 계획은 이제 세부적으로 지금 계획은 세우지 않은 상태라 그 부분 챙겨가지고 안 추진하도록 하신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으십니까? 놓치신 겁니까? 아니면은 알고 있는데 못 하시는 겁니까? 그 청소년의 날 행사 관련 말씀. 그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저는 다 질의를 총체적으로 드린 겁니다. 지금 놓치고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본 의원이 질의를 한 부분들이 지금 놓치고 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2024년도까지는 놓쳤다면 2025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고요. 계획이 없었으면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로 뭐 하시겠다고 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한 거예요. 놓치고 있는 부분을 인지를 하셨으면 올해 변화된 부분이 사업 계획서에 좀 있으셔야 되는데 없으셨어요. 없으셨으면은 오늘 이제 업무 보고가 끝나고 나면 이제 조금 변화된 부분이 보이기는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시 알겠습니다. 한번 이제 네. 바꿔서 질문을 드리면 학교 밖에 있는 그 친구들이 학업으로 복귀율이 우리 그 센터가 생긴 이래 몇 %나 됩니까?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나오긴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자료로 다시 이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충이라도 모르세요? 복귀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예, 학교로 지금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 취업으로 가는 경우도 예,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 취업으로 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취업 전문 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뭐 구성원이나 인력 자원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자격증 취득 쪽으로 해서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네네. 자격증이라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그 방향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비 같은 걸로 해서. 지금 이제 뭐 워낙 다양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부분이 다 다를 텐데 젊은 친구들이 선호하는 그 직업군은 그렇게 폭이 넓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센터의 구성원들이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예를 들면 정신건강 쪽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정보, 기술, 그 통신 이런 쪽에도 전문가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계실 텐데 센터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지금 못한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 부분은 한번 따로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지털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도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오고 어제도 이제 부서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내일도 이제 나오겠지만 AI 쪽이 굉장히 많이 그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그 해커 경진대회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커 경진대회에 나와서 상위권에 입상을 해서 지금 굉장히 그 발전하고 있는 분들 세 분들의 사례를 보면
다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학령기에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문제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그 어떤 가치관의 다름을 인정을 해주고 그 부분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주위에서 도와준 것들이에요. 근데 디지털 기반에 대한 어떤 전문 직업 훈련 같은 것들에 관심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어떤 전문성을 갖고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자극을 해서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센터에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센터 운영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2025년도에는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녹여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좀 사업 변경이 의회 승인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을 하시고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전문성을 갖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어떤 이런 것들을 그 청소년들에게 소통을 해주고 공감대를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좀 센터에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오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네. 학교 밖이 지금 알고 있는 학교 밖 아이들이 다가 아니다. 이제 학교 밖으로 나와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더 이제 즐거워하고 이제 그 본인의 이제 진로를 찾아가는 아이들이 많다. 이 부분을 좀 신경 써달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예, 맞는 얘기예요. 부의장님이랑 왜냐면 같은 저희는 이제 저희 생각에는 우리가 정해놓은 그 학교 그 공부에 반해서 벗어나는 아이들은 문제아라는 고정관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 의원이 문제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가치관이 다른 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해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보는 시선이 우선 따뜻해져요. 그런 부분들을 센터에서 단어 하나에도 신경을 써주고 그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정말 시간적으로 뭐 없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다 충족을 못한다라면 외부의 인력을 빌려서라도 아이들이 공감대를 얻고 물론 이제 그 검정고시나 이런 걸 받아서 학력을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뭐 다양하게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이 아이들이 꼭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성원으로는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역량,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문제야라는 인식이 아닌 가치관의 혼동에 의해서 잠시 내가 방황하고 있고 이거를 정립해 줄 수 있는 게 그리고 가정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게 센터의 역할인데 센터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어떤 역할을 좀 잘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놓친 부분이 있으면 2025년도에는 사업 계획을 약간의 수정을 해서라도 이런 쪽으로 이끌어 가서 우리가 좀 어떤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뭐 이렇게 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회계가로 넘어가면 그 에너지 효율화 추진에 대해서 지금 이제 3억 3,800만 원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라고 사업 계획을 올리셨습니다. 이건 이제 아리백에 부합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용량이 1,300kW를 이제 그 확대를 하는데 3억이라는 예산이 듭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효과를 우리는 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예, 연간 예산 절감액은 2,1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2,100만 원이요? 예, 이번에 추가로 이제 130kW 증설을 했을 때. 했을 때. 예.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얼마나 더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일단은 이거 이제 아리백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친환경 에너지가 한 70% 정도 되면 저희들이 지금 그 직원들 그 여름에 28도, 겨울에 한 저 온도가 뭐 20도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한 2도 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해서 일단
조금이라도 이제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 직원들이 그 인사 이동이 있고 이러면은 그 주말에도 조금 겨울철이나 여름철에는 에어컨이나 이 난방기를 좀 가동을 시킬 수 있도록 그 최소 기준을 좀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 계획은 어떻게 되시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연차 계획을 세우지 않으십니까? 단기적으로 그냥 이렇게 세우시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연차 계획을 세우면 2025년도에는 130kW를 하고 뭐 2027년도에는 몇 킬로와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청사를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지 않아도 인력 대비 공간 대비 충분한지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있어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26년 이후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런 계획 하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거 아니냐고요. 내년에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세우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직원들의 근무 환경에 어떤 개선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130kW를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순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세워지지 않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안을 갖고 들어오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답을 하시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자료로 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본 의원이 3년 가까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산하 기관이라든지 위탁 관계에 있는 기관들을 방문을 하면 우리 본청에 보다 냉난방이 온도가 좀 더 높고 낮아요. 업무 협조에 대한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실예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 본 의원이 모 재단에 방문을 했는데 우리 그 본청은 28도로 맞춰서 더워가지고 옆에서들 부채질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산하기관에서는 온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무릎 담요를 덮고 있는 케이스도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그 킬로와트를 증액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획일화된 정책이 내려가면 모든 기관에서 같이 협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거는 저기 각 재단을 이제 재단과 관련 있는 부서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정부 에너지 그 관리 관련한 그 기온을 온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2차례 이상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안 지켜지고 있는 건 혹시 아시고 계셨습니까? 제가 산하기관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저 다른 기관들은 작년에 의회에서 의원님 질의하신 거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협조가 돼야지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설치 계획 같은 경우는 뭐 중기까지는 안 가지만 최대한 5년 정도 이렇게 계획을 갖고 증설하고 증설에 대한 어떤 효과성을 기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지만 아까 우리 자치행정 협치과랑 똑같은 사례예요. 체계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리셔서 예산에 대한 극대적인 효과를 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자금 운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별단 예금이라고 알고 계시죠? 저희 별단 예금에 들어있는 예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 용어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료를 주시고요. 별단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 예금이에요. 지자체에서 은행 간에 할 때 저희들이 아까 그 3년 이내에 쓰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율이 높은 곳에 유치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매월 아니면 분납으로 나가는 돈들은 보통 이제 별단 예금에 넣어놓고 그 별단 예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아요. 그럼 별단 예금에 들어있는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저희 시는 손해가 되겠죠. 회계과에서 지금 효율적인 자금 운영이라는 문구를 쓰셨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그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가정에서 쓰는 몇천 뭐 1억 이 정도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별단 예금에 들어있는 기간을 줄이시고 정기 예금이라든지 아니면 보통 예금에 보통 예금은 그래도 최저 뭐 1.6%라도 이율이 붙는데 별단 예금은 아예 이율이 없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정보를 공개해서 투명한 계약 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드는 거는 계약 정보가 공개되는 그 수준이 시민들이 보고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을 만큼 범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은 모든 계약 관련해서 공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질의드린 건 그게 아닌데. 네. 그럼 바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거 잊으시고 이거를 보고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투명하지 않다라고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들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하실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평택시 전체 공무원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는 효과를 못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서 정말로 어떤 목표를 내야 되겠다. 어떤 그 시민의 알 권리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말 의지가 있다면 방향이 좀 바뀌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해야 되는 사업, 정책 사업, 그다음에 국가 사업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해야 되니까 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지도 담겨 있지 않아요. 해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추진 방향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그 문구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변화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3년 동안 많이 변화된 부분도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임위가 바뀌면서 이쪽 상임위로 와서 보니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시고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민의 알 권리, 그다음에 어떤 그 계약의 투명성, 저희들이 그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도급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자에게 바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녹여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원청에서 내려보내지 않으면 하청은 결제를 못 받으니까 민원이 계속 야기게 되고 의원님들도 간담회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계약 정보의 투명성, 계약 행정 어떤 추진 이거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시민이 정말 평택시가 계약에 있어서 정말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평택시가 하는 모든 발주하는 사업들은 이거를 보면 투명성이 다 보이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사업 계획을 하시고 지금 이제 많은 의견들을 부서 간에 조율을 하시고 팀별로 의논을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녹여내서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시행이 되는 이렇게 좀 변화되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물조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작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물조사는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시살림이라는 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거는 모르는 게 아닌데 그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산하기관들이잖아요. 산하기관들 가서 보면 얼마나 관리감독이 재물조사로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국장님?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인지를 못해가지고요.
재물조사는 한계도 있지만 하려고 하는 의지가 담아있다면 임시직이라도 고용을 해가지고 전체 한번 전수조사를 하고 폐기하고 교환할 수 있는 거는 교환을 하고 아니면은 뭐 매각을 하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너무 방대하니까 평택시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제가 재물조사에 대해서 작년 7월달, 8월달까지가 재물조사 시기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저희가 그 바코드 그 코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코드에 추가로 매입한 거 매입 원장을 보고 매입한 것만 추가로 기입을 하는 게 관행이 되어 버리니까 시에서 지금 조사가 안 되고 있고 방치되어 있고 한쪽에 쌓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원이 되든 바꿔 쓰든 하게 되면 예산의 절감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시가 재단도 많이 설립되고 센터도 너무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으니까 조사서 올려서 그냥 올리는 거 됐는데 그게 작년에 추가된 케이스가 뭐냐면 어린이집이 이제 재물조사에 작년에 추가된 항목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재물조사한 거에 대해서 새로 오셔서 파악 잘 못하시죠? 어린이집이 저 교육청으로 뭐 이관되는 것 때문에 네네 유보 통합이 되면서 예, 지금 이제 하지만 예, 업무는 보육과에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전체가 넘어가기 전에 작년에 재물조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다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도라든지 내수연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한번 마음을 먹고 국장님 자체적으로 재물조사를 전체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하게 되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본 의원이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재물조사 전수 기간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끝나고 났는데도 예년처럼 똑같이 재물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평택시 전체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임목주 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시청에 대한 그 임목주군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지금 각 지자체에 보면 임목주 관리 대장하고 실제로 식재되어 있는 임목주하고 괴리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본청이나 아니면 새로 그 이주할 청사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임목죽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자산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많이 놓치고 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임목죽 관리도 조금 철저히 잘 해주시고 이 시기가 계기가 되셔서 직원들이 방송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도 담당하는 직원은 관리 대장하고 실제 식재되어 있는 임목죽하고 전수 조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 본청에 있는 거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정리를 하시고 관리를 조금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들이 많이 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의원이 민원 행정과 같은 경우엔 제가 지금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 상담 콜센터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추진 계획에는 공신력 있는 대외 기관을 통한 콜센터 시민 만족도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공신력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기관에 이거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2024년 콜센터 만족조사 하반기 한 거는 평균 점수가 98점이 나왔습니다. 이 기관은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한국능률협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지금 거기라고 보시고 2025년도에도 거기다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말고 몇 개의 기관이 더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냥 하신 데다 계속 하시는 거죠? 아, 이게 이제 공신력 있는 대기관이라는 용어를 쓴 거는 아니요.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제 그래도 좀 외부 기관에서 하면은 그래도 조금 객관성이 있을까 해서 그래서 한국농협협회를 추가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좀 전에 질의했을 때 24년도에다 하신 데다 25년도 또 하실 거죠? 했는데 네 대답을 네. 하셨어요. 그러면 공신력이라고 하면 바꿔주셔야지 맞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설문지 내용이 바뀝니다. 대상자가 바뀌면.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갖고 똑같이 한다는 거는 지표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 민원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관행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공신력 있고 객관성 있게 만족도가 나오고, 만약에 만족도가 보여지기식 만족도가 아니라면 떨어져서 나오는 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1차년도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2차년도, 3차년도 가면 평택시가 그만큼 민원에 있어서 공신력도 있고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는 계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만약에 했던 데보다 업체를 바꿔서 했을 때 평균 점수가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면 안 돼요. 낮아졌을 때는 그거에 대한 안을 제시를 하시고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거를 의원님들께 미리 이야기를 하시고, 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반영을 하셔서 그 다음에 발전하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60만 그 이상 시군구 벤치마킹을 통한 운영 사례집을 지금 취합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인구가 계속 증가해서 100만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콜센터도 이제 그런 운영에 있어서 이제 먼저 시행되고 있는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도 이제 하나하나 그런 그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접목해야 될 부분을 찾아가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질의를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만 특례시로 가는 걸맞는 그 행정 서비스나 운영 사례는 뭐라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이제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큰 시 먼저 지금은 전혀 안을 갖고 계신 게 없으십니까? 이 사례집을 갖고 오면 그때 우리 시 생각이 녹여지는 겁니까? 우리 시 사례만을 갖고 그다음에 우리 시 사례집,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타 시군구의 방향성을 비교를 하시는 게 출발점이 되셔야 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서 그대로 우리 시에 베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미리 취합을 다 해놓으시고 타 시군구의 특례시의 사례집을 갖고 와서 우리 것으로 녹여내야 될 것, 우리가 이 시군구보다 우수한 것들을 잘 부합을 하셔서 만들어내셔야 되는데, 지금 똑같이 자치행정과 회계과 지금 우리 민원행정과 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우리 시만의 특색이 있는 것들을 찾아내시고요. 그 사례집을 갖고 와서 거기에서 버릴 건 버리고 사용할 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례는 해외 사례라든지 여러 그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시만의 사례집을 만들어내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선언합니다.